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이제 가시적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서 비평, 비판,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지금까지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정책, 그리고 그러한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하겠다 하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정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방면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감시하던 그런 것을 특히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잡아서 그 활동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먼저 이 활동의 의미, 그것을 밝혀두죠. 이러한 활동은 법적으로 그것이 어떤 활동인가? 현재 대선 정국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선거운동으로 연결이 되지요. 어느 편이냐? 흔히 하는 이야기는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갈 활동은 그렇게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온전하게 우리 모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비평,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플 겁니다. 자기들이 욕심 부렸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거 선거운동이다.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방해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미리 그래서 밝혀둡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이러한 비평이나 비판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거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 활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활동인데 자유민주주의 활동, 이것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활동 하면은 좀 막연하죠. 뭐 이론 강의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갈 텐데 그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적 의사형성, 여기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수호 활동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비평이나 비판은 누구에게 가해질 것인가? 아무리 선거 정국이라고 해도 국정은 운영이 돼야 하죠. 국가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정을 담당하는 국민의 일꾼들, 이들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정당, 그리고 이번 대선에 그 후보군에 든 사람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활동의 성격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활동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로 이것이 그 헌법에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명확해야 하겠죠. 단순히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든지 찬성하든지 추진하든지 이제 이런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을 개정하자 하면 그 속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그 내용이 옳다 하고 그것을 선전선동하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개인들도 있고 세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흔히 지방 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완전한 이런 말도 앞에 붙이고 지방 분권, 이 개헌에 이것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무슨 메가시티 또 주민자치제하고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 3단계 통일론까지 들어갑니다. 3단계 통일 구상 혹은 통일 정책의 구체화 방안들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방 분권과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3단계 통일 정책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 수도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 중심으로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을 다 옮기겠다고 하는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후보 또 충청이라는 이 지역을 내세우는 그쪽 정치 세력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수도 세종시 이전, 당장 추진되고 있는 국회 이전 반대한다. 그러한 개헌에 반대한다. 이런 것들 밝혀야 하겠죠. 그 다음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아주 그 미시적이면서도 구석에 딸려 있는 세금을 몇 %로 하는가,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 소유권을 어느 정도까지 축소할 것인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형해화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보면은 공유경제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3단계 통일정책, 이거는 이제 독립해서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자들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가시적 활동을 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에 찬성하는 그런 후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변혁 세력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혁 세력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평을 할 것이다. 현재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는 일국 이재 이런 분석 보고서도 냈고, 분석 보고서가 1편에서 4편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의 활동 목표가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대선 후보 발굴 및 교육활동,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정치인 발굴 및 교육활동, 헌법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집결 정치활동,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개헌 추진 세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비평하는 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의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같이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바로 이 시대,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을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변혁 세력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 말은 그렇습니다. 30년이 넘었으니까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된 것은 모두 고물인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박물관에서 돈 들여가면서 전문가들이 보존하고 있는 유물은 모두 고물이다. 고철 아니면 돌덩이, 흙덩이, 고물이다. 대한민국에서 30년이 넘은 학문적인 성과, 그런 이론은 다 낡은 것이다. 새 것만 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효기간 3일짜리 이런 것만 원한다. 그런 논리인 것이죠. 이런 풍조가 지금 청년 하면서 우리의 전체 인구 피라밋은 사실은 이런 역삼각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아득히 먼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래쪽은 유권자가 없습니다. 한 20년 없죠. 그 이상은 전부 다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20으로 잡았을 때 40 끊어가지고 이 위쪽은 고물이다. 이 사이 청년의 세상이다. 지금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풍조가 퍼지고 있는 것이죠. 헌법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한다. 고물이다. 패턴이 같죠. 그러면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상한 자들이 나타났다. 청년을 내세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켰던 그들을 한꺼번에 베어내고 남아있는 돈만 가지고 권력을 자기네가 차지하고 살겠다 하는 이상한 자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40세) 이하만 소중한 나라. 이것은 고령화 시대가 어떻다 하는 연구 결과도 그 연구 결과를 철저하게 뒤집어서 악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장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장수한 그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산업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게 아니고 당신들 왜 그렇게 오래 사는 거냐? 우리 40 이하가 당신들 뒤치다꺼리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상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영양을 듬뿍 줘서 아이들을 줄줄이 낳게 하라.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빨리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병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세상인 것이죠.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30년 이상 된 헌법은 시급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이웃나라 일본을 이야기하죠. 일본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평화 헌법. 말이 좋지. 무장 해제된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한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 해제된 헌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한 국가는 승리한 연합국이 몇 조각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거나 분할 관리하는 것이 그 시대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떻든 20세기에 들어서서 상당히 관대하게 처리를 한 것이기는 합니다. 일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평화헌법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일본이 헌법 개정을 고민한 것은 70년 동안 고민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 무장 해제 상태를 풀 것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해석으로 풀려고 했죠. 그 다음에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해석은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이게 자주국가가 되려면 무장해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언젠가는 개헌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개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온 겁니다. 70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죠. 이들이 실질적으로 개헌을 밖에 내놓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10년여 됐습니다. 이 10년여 세월 동안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건 또 대놓고 비판을 하면서, 일본인도 반대한다. 일본인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본인은 무장 해제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것이냐, 반국가냐? 그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병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일본인 스스로 이것을 토론하고 반박하고 하니까 밖에서 압력을 많이 가할 수 없죠. 자주 독립국인데. 결국은 일본 내에서 이러한 논쟁이 유지된다는 것은 외세의 개입을 줄이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강점이죠. (70여 년) 고민해서 애국심을 내세워서 당장 70년 전에 해보겠다고 했으면 무슨 일 났겠죠. 70년 고민하고 10년여 지금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일본이 일단은 자주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세계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동양에서 황인종이 세계 지배를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그게 대동아 전쟁입니다. 백인들이 황인종을 보고 떨었던 역사상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일본이 부담을, 바깥 세상의 부담을 느끼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1세기는 신냉전 시대입니다. 신패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강한 나라는 위에 서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피지배 상태로 들어간다. 상황이 각박해지면 이런 것이 더 격화됩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개헌은 이제 단지 무장해제 상태를 벗어나자, 그것이 아니고 이 동아시아, 우리가 보는 지구 지도에서 중앙을 차지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담당하겠다.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경계심을 갖고 본다면 일본의 아시아 지배, 그리고 나아가면 이제 우주까지 해서 세계 지배, 또 미래의 지배 세력이 되려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활동입니다. 태평양 전쟁 패배로 빼앗긴 군대 보유 권능, 이것을 재설정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이게 참으로 딱한 것이 그냥 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권이 자기 정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구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떤가? 야권은 각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시국에 대통령 연임제, 그래 대통령 혼자서 10년 해먹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대통령 출마하는 피선거권, 그거 40세 이하로 낮추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국민이 볼 때는 이것을 위해서 이 시국에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0년 돼서 해야 된다고 마치 앵무새처럼 이들의 주장을 따라했던 그런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지. 근래에는 학자다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헌법 1조는 국민이 생명과 신체를 보장받으면서 침해받지 않으면서 인간으로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1조에다가 환경헌법, 환경국가를 선언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깨끗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면서 살자.
대단히 좋은 말 같죠. 그렇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소위 권력자들, 인기인들, 그래서 개헌에서 투표 많이 받을 자신이 있는 그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세계에는 나라가 많은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국가 선언을 헌법 제1조에다 넣어서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가? 환경국가 선언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는 헌법 1조로서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 국민이 거기에 의무를 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의 쓰레기를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여러분 그 부동산세 가지고 분노하고 그러는데 부동산세보다 더 여러분을 억누를 것이 환경세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국민이 매일 소비하는 물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 물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환경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갈 겁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사실 대충 하고 있죠. 일일이 계산해서 전부 이거 세금 처리하는 겁니다. 헌법 제1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제조업, 환경피해 일으키는 제조업, 우리는 축소하든지 안 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에 들어가니까. 환경국가 선언이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지구인 모두가 힘겹게 이것을 속도를 늦춰가야 할 일이지 대한민국이 나서서 책임질 일은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다 팔아서 거기에 바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그거보다는 공장 많은 중국, 인구 많은 중국 같은 데서 먼저 해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헌법 제1조에 환경국가 이런 것을 넣겠다. 이거는 아무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데 백기를 들고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무장해제에 당하는 평화헌법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 것이죠. 말은 좋은 것인데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것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군대 안 갔겠다는 평화헌법을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것과 똑같다. 이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총구를 앞에 대놓고 있어서 협박받을 때 할 수 없이 승복해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지식인들, 법학자라고 하는 정권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인 겁니다.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눈치 보면서 쭉 준비를 해서 토대를 쌓아놓고 살금살금 꺼낸 것이 10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장 하자 그러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선거와 겹치기로 해치우자. 헌법에서 이러한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를 거치게 해놓은 것은 겹치기로 뚝딱 해치우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지 말라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국민투표까지 거치도록 해놓았는데 그거를 다른 선거 하는데 그냥 덤으로 하는 김에 그렇게 하자고 하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그 여권은 영구집권을 위해서 야권은 각자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이 정도로 천박한 자들이 이렇게 헌법을 졸속 개정하자 이러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그 수도 이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이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지는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처리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어땠습니까? 바로 옮기자 했죠. 국민 토론하고 앞으로 30년 후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법부터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헌법이 위반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 어떻습니까? 또 바로 옮기자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국민들도 생각을 정리해보고 한 50년 후쯤에 그때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 아니죠. 문재인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 이거 위헌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옮기고 싶은데 위헌이라고 하니까 헌법을 바꿔라.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헌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무시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이번 대선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수도 이전하겠다. 세종시 가서 기자회견 했죠. 국민의힘 대표 이들도 지금 바로 바꾸자. 이거 헌법 바꾸자 하는 노무현, 문재인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하겠다 그러죠. 국민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후보가 당신이 뭔데 통일부 폐지하자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뻔하죠. 지금 통일부 폐지, 여가부 폐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툭 던져 놓는 것이죠. 이게 국민으로부터 나왔는가? 자기들의 소수 지지층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개인 생각인가? 수도 이전이나 헌법 개정하고 똑같은 패턴인 거 압니까? 세계의 모든 문명국은 그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여론이 계속 더 거세지고 이러면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필요한가?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올라왔을 때 헌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정말 국민이 원하는가? 이런 게 20년, 3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됐든 나와서 내가 앞장서 있는 선장이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나는 통일부 없애겠다. 여가부 없애겠다. 이러는 것이죠. 어느 국민이 그랬는데 국민이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러는가? 지금 대선에 나오는 사람은 현재 유효한 헌법과 법률 밑에서 이거 위반하지 않고 충실히 지키면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이렇게 고칠 테니까 국민들이 나를 찍어라.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하면은 그거죠. 지금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이 통일부, 여가부 없애겠다 하는 이유는 자기들 내부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내부 경선이나 내부에서 어떤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이거 없애겠다. 당신들 이거 없앨 거냐? 상대방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우리 헌법에서 언제 이거 없앨 사람이 대선 후보 나오라고 했습니까?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은 그런 생각이냐? 당신들은 그러면은 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그 조직을 바꾸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표를 받아라. 우리는 그 다음에 나중에 당선돼서 취임한 다음에 국민의 뜻을 받아서 따르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는 통일부 없앴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고 끌려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그거야 각 후보들의 역량의 문제니까 그렇게 사전에 가지치기가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똑같이 영도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반민주주의적이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변혁 세력이다. 그런 이유에서 무엇인가를 고치겠다고 할 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명하니까 내가 고치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가차없이 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헌법 개정이든지 국가 구조를 바꾸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러한 인구의 연령 피라미드를 이만큼은 고무리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만큼은 특별히 모든 좋은 것을 몰아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철학들,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흔드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자들이 뜻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선거에서 뽑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필연코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도 결국은 이들이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함께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미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문재인 민주당이 대처하는 방식대로 따라온 결과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근 2년 동안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밖에 나갈 때는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써라. 이런 통제를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사갖고 나오려고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밝히고 QR코드 찍고, 어떤 때는 얼굴 사진도
하루에도 수십 번 찍혀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이 싸우겠다고 발표를 하는 데에는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개헌 요구자라고 이야기해서 앞에서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했던 그 모두를 버리기로 합시다. 이번 대선 출마자들, 그들은 절대 개헌을 반대한다 라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 개정에 이제 그 첫 번째로서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놓고 한 발언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혹은 이것은 개헌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든지 하는 개헌 반대 측으로 보이는 그러한 대선 후보감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제주도지사 원희룡 씨, 우선은 이 두 사람을 이런 반대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개헌 반대측으로서 대선 후보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헌 추진 세력,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사회적 경제를 주장한다든지 3단계 통일, 그것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유경계 대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이 이들을 주시할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은 이러한 유경계 대상, 개헌 주장자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잘못이나 틀린 점들이 보이면 낱낱이 비평할 것입니다. 글 한 줄, 말 한마디, 물론 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공표된 것을 대상으로 하죠. 용서 없이 공개 비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